먼저 청준 여론조사를 진행하면서 발제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제문에서 중요한 지점은 현재 대한민국 형법 제305조는 13세 이상에서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서 성인과의 성관계에서 형사적 처벌이 가능한 의제강간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를 1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상향하는지 상향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토론함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토론 내에서 지속적으로 나이에 대한 얘기가 나올 텐데 해당 나이 연령들은 만을 떼고서 얘기를 하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만 19세 얘기를 하지만 19세라고 양측에서 지칭하도록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 점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응 됐나요? 네. 합의 된 거죠? 네. 네, 아무튼 만 나이를 빼고 현 나이로 진행을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을까요, 제대로? 아니, 그러니까 명칭만. 네, 명칭은 네, 만 19세 그냥 19세로 편리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찬성 측 공고와 반대 측 공고가 넘어왔습니다. 카메라에서 참고해 주길 바랍니다. 네. 오늘 토론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찬성 측에는 김예진, 박종민, 최민서 토론자, 반대 측에는 이광훈, 양동기, 오수민 토론자가 함께해 주셨습니다. 서로 인사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중 여론조사 결과는 찬성 4표, 반대 측 6표입니다. 현재는 반대 측이 우세합니다. 앞으로 토론 측에서 반대 측이 찬성 측이 어떻게 뒤집고 반대 측이 어떻게 우세를 지켜낼지 기대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5년 8월 18일 한토막 정규 세션 2부 반토막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찬성 측 1번 토론자부터 이분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잠재적 피해자를 길들이는 그루밍 성범죄가 부상하면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관한 사회의 관심과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19세 미만까지 의제강간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첫째, 19세는 성년의 기준이자 독립적으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우리나라에서 인정하고 있는 나이입니다. 민법에서는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9세에 이르지 않은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법률행위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16세 이상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에 한해서만 자율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에서 소개한 뇌과학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성적 판단의 역할을 담당하는 전두엽은 20세 무렵이 되면 발달의 안정기에 접어들게 되며 25세까지 발달이 지속됩니다. 즉, 전두엽이 안정기에 접어든 이후인 20세 무렵부터 안정적으로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16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그루밍 성범죄의 대상이 되어도 가해자 처벌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의제강간 연령이 16세로 상향된 결정적 이유는 2020년 큰 이슈가 되었던 N번방 사건과 그루밍 성범죄였습니다. 당시 피해자였던 13세 이상의 많은 청소년들은 합의된 성관계라는 명목하에 보호받지 못했고 가장 많은 피해 대상이었던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16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그루밍은 미성년자 대상의 그루밍 성범죄 중 22%에 해당하며 이는 일종의 법의 공백으로서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성범죄로 인한 피해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16세 미만과 동일하게 필수적으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셋째, 19세 이상의 성인과 16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함으로써 더 큰 공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와 성인이 연인관계를 맺으면 성인은 미성년자보다 더 많은 경제적인 부담을 하게 될 것이고 기울어진 경제적 부담관계는 미성년자가 성인의 성적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그루밍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은 불안정한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이며 그들은 일상생활에서 고립되거나 온라인에서 만나는 성인을 애착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처럼 일반적인 성인과 미성년자의 관계에서는 미성년자가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
네, 반대측 1번 문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반대측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특히 합의를 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합의를 볼 수 없는 그루밍 성범죄 등을 사회적 해악으로 규정하고 당연히 이사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의 취지를 공유함에도 찬성 측의 연령 상향의 방법은 그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논거를 들어 연령 상향에 반대합니다. 첫째, 단순히 연령을 상향하는 것은 형법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19세로 상향하면 19세 미만과 19세 이상 간의 모든 성관계를 성착취로 추정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는 동등하고 합의적인 관계인 경우까지도 일률적으로 착취관계로 간주하고 처벌 범위를 과도하게 넓힙니다. 형사법은 추상적인 위험을 이유로 하여 광범위한 집단을 일괄적으로 범죄화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연령 상향은 16세에서 19세 청소년 전부를 동의 무능 집단으로 간주하는 것과 같고 사생활의 비밀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 상향은 한 살 차이인 18세와 19세의 합의 관계도 의제강간 구성요건에 해당하게 하여 수사, 재판으로 불필요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잠재적 착취 억지라는 오의 표가 합의적 관계는 형사와 낙인, 사생활 유축 등의 침해 이익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어 법익의 균형성을 현저히 훼손합니다. 둘째, 연령 상향보다 관계의 맥락을 따지는 것이 문제 해결의 본질입니다. 의제강간 조항의 취지는 비대칭적 관계에 의한 진정성 없는 합의를 무력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양 당사자 간의 관계, 지위 차이 등 관계의 맥락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위력, 위계, 기망, 그루밍 등이 수반되지 않았는지 점검하는 것이 단순한 연령 상향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 사법부도 적용하고 있는 바입니다. 대법원은 2007년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본 죄에 있어서 위력이란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의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의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 정황 등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시 말해 사법부는 이미 단순한 연령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종합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연령 상향으로 범죄의 광범위화를 추구하는 찬성 측은 불필요한 입법일 뿐더러 오히려 부작용을 낳는 결정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대측 2번 토론자 교차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석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정이가 실시하도록. 반대측 네, 다시 반대측 2번 토론자 교차서 실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차조사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국 나이로 생일이 지나지 않은 20살 대학생은 만 나이 몇 살입니까? 18세. 그럼 한국 나이로 생일이 지난 20살 대학생은 만 나이 몇 살입니까? 생일이 지난 19세입니다. 그럼 무죄강간 연령을 19세로 상향했을 때 이 두 사람 연애를 하다가 관계를 맺게 되면 한쪽은 강간범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 단정 조항에도 청소년 보호법과 동일하게 규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일단 무죄강간은 법령상 연령을 인지하고 지하고 고려사항이 없기 때문에 강간범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럼 또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빠른 년생이면서 생일이 지나지 않은 대학교 2학년은 만 나이 몇 살이 될 수 있습니다. 계산이 순간 어려울 텐데 만 18세입니다. 대학교 2학년도 만 18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재수를 하고 생일이 지난 대학교 1학년은 몇 살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만 19세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 대학교 2학년과 1학년이 교제를 했음에도 1학년, 2학년을 유죄강간하는 것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과 청소년이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은 부적절합니까? 지향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부적절한 건 또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청소년과 성인이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성인이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은 성인이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죠. 문제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 발제문의 배경이 된 사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어떤 사건인지 말씀해 주시죠. 연예인과 미성년자의 교제 사실을 보는 것이었죠. 그러면 그
교제 사실이 사실이라고 가정을 할 때 그 연예인 측의 잘못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이라고 가정을 어디까지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성적 관계를 맺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성적 관계를 맺은 것은 처벌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적 관계를 맺은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왜 그게 문제가 되는지 여쭤봐요. 그거는 이제 보호법익을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자유토론 때 진술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성인과 미성년자가 성관계를 맺었다는 것 자체적으로 형사법적으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예상을 붙여주도록 하시겠습니다. 저 답변했습니다. 찬성 2번 토론자 교차부터 시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진작적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미성년자는 대학 치결권 등 다양한 법적 권리를 제한받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는 법률 행위에 있어서 온전한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렵고 결과를 책임지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그 권리를 제한하며 동의하십니까? 그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습니까? 법률 관계나 계약 관계에서의 제한을 받는다고 해서 사생활의 영역인 성적 자기 결정권까지도 미숙하다라고 보는 것은 성적 자기 결정권 얘기까지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법률 행위에 있어서 온전한 결정권 행사하기 어렵다는 사실 동의하십니까? 그것은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미성년자는 그리고 그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미성년자는 음주 흡연이 제한되고 유흥업소에 22시 이후 출입이 제한되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설명해 주시죠. 미성년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이유는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의 무분별한 성행위가 건전한 인격체로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한번. 무분별한 성행위가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체로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십니다. 무분별한이 붙으면 동의를 하는데 알겠습니다. 모든 성행위는 아니라고. 네, 동의하셨습니다. 이처럼 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여러 법적 권리들과 마찬가지로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경우에 따라 그 결과를 책임질 수가 없고 성인이 된 이후 바람직한 성적 관념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한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의식강간 연령을 19세로 상향하는 것으로 성인과 16세 이상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상호 자유롭게 성적 관계를 맺을 권리만을 침해한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걸 10분을 상향을 하면은 침해되는 권리가 그 둘이 상호적으로 성적 관계를 맺을 수 없다. 이것만 침해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대답을 못하시네요. 네, 두 번째로 그렇지. 그리고 이것을 근데 이 상향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법익이 미성년자의 바람직한 성적 관념 공개, 원치 않는 임신의 예방, 온라인 불용 처벌 등이 있다는 것을 동의하십니까? 올바른 무조건 막는다고 해서 올바른 성적 관념이 바뀐다라는 것은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 청소년의 임신에서 그 파트너의 성적인 과반 이상의 통계 자료가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현행 의제강간 법률 자체가 미성년자와의 성적 관계를 금지함으로써 성인에게 미성년자의 바람직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도울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고 판례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상호 자유롭게 관계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침해되는 법익보다 연령 상향으로 얻을 수 있는 법익이 훨씬 더 크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유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양측 토론자께서는 발언을 하십시오 혹은 하십니까 같은 질문 형식으로 끝맺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언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 사회자가 개입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반대측 3번 토론자의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교차조사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 만의 함정을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만의 함정은 이제 한국 나이로 20살일 때 생일이 안 지났으면 만 18세일 수도 있고 생일이 지났으면 만 19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한국 나이로 20살 공급생들이 만나도 19세 미만으로 연령 상향을 했을 때 문제가 되는 바에 대해서 단서 조항을 설정하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발제 첫 문장에 있는 바처럼 의제 강간죄의 개념 정의를 다시 해보면 상대방이 일정 연령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설령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동의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강간죄로 처벌하는 제도를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의제강간은 본래 개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연령을 규정하는데 연령을 상향하게 되면 16세에서 19세 청소년과 성인 간의 동급세 연령 근접 커플까지도 모두 수사 대상이 되어서 사건이 폭증하고 사생활 침해, 낙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막으려면 결국 수많은 예외를 도입해야 하는데 하지만 그렇게 되면 다시 관계 맥락을 심사하는 것이 핵심이 되어버려서 연령 상향의 단순 명확성은 사라지고 수사 재판 부담만 커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에도 굳이 연령 상향을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만 나이의 허점이라고 말씀해주신 부분 그리고 단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개정안으로 제시하는 정확한 워딩이 제305조 이상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가능 또는 수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등등계에 의한다. 단 19세 미만인 자 중에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라고 이제 개정안을 제시를 한 것이고요. 이는 청소년 보호법에서 우리가 19세가 되었을 때 생일이 지나지 않아도 술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년분들 중에 그루밍 성범죄 다소 생소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예시를 하나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전직 교사 강 씨가 2006년부터 10년 이상 제자 10명을 대상으로 심리적으로 지배해서 성적 그리고 경제적인 착취를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강 씨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착취 사실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고 이는 외견상 합의로 보이는 관계이기 때문에 법적 처벌이 어려움은 2020년에 대해서야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앞서 인문 2번의 근거로 관계의 맥락에 의거해 판단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셨는데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관계를 증명해내고 수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의 맥락을 어떻게 따지냐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 관계의 맥락은 법률에 나와 있다기보다는 그 법률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법률이 있죠. 아동 청소년 성범죄에 관한 법률 이런 것 등을 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판결을 할 때 종합적으로 재반 사정들을 고려를 해서 이것이 그루밍인지 아닌지를 판사가 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인론 때 얘기했던 것처럼 2007년 법원 판결인데요. 청소년 성범죄 관련한 사건에서 양자 간의 이전 관계가 어땠는지, 물론 여기 연령도 들어가고 양자 간의 이전 관계가 어땠는지, 그리고 양자 간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뭐 경제적 사정이나 양자 간의 어떤 입장의 차이가 있나, 권위의 차이가 있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판사가 판결을 내리고 이것을 그루밍 성범죄인지 아닌지를 판별을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드렸습니다.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방금 말씀하신 청소년 성보호법이 정확히 어떤 조항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헌법 재판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정확한 법률 문헌을 가져오진 않아서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게 위력이라는 용어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사실 위력은 강간에 해당하는 것이지 저희가 말하고 있는 인질강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력으로 인한 강간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고 의제강간은 다른 범위의 범죄의 문제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일률적인 나이 제한이 아닌 이것저것 고려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16세 이상만을 16세 이하에 대해서도 그렇게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6세 미만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16세 미만보다 지금 저희가 입증할 책임은 전혀 없고 16세 미만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왜냐하면 이미 현행 일부터 그 현행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이 아니다라고 판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입증할 필요는 없고요. 반대로 저희가 뭐라야죠? 16세에서 19세가 설정돼야 하는 이유가 그것을 입증을 해야 되지 저희는 16세 미만에 대해서 입증할 책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입증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16세 미만에 대해서 이렇게 의제강간을 적용하게 된 이유 자체가 그것이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제강간이라는 법률 자체가 생긴 것입니다. 네, 그에 이어서 제정을 왜 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16세부터 18세까지의 그루밍 성범죄도 22%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루밍 성범죄 중에서 22%인 거랑 다른 얘기죠. 그루밍 성범죄 전체 비율에서 22%가 16세에서 19세, 18세 네, 그렇게 일어나는 거랑 그것을 전체 그렇기 때문에 16세에서 19세 전체의 성관계를 막아야 된다는 거랑은 전혀 다른 얘기지 않습니다. 일단은 적지 않은 숫자라는 사실을 동의하시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 비교 대상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전체 그루밍 성범죄 중에서 16세부터 18세가 적지 않다. 이 사실을 동의하십니까? 적지 않죠. 그렇지 않다고 네. 뭐 이건 당연한 건데. 네. 그렇다면 이거를 처벌을 해야겠죠. 이게 이런 범죄 사실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것도 되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가 처벌을 하자면 16세 이상 청소년과 성인의 성관계를 무조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의제강간 연령 사냥을 하지 않더라도 폭행 협박으로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제압하고 강제로 성관계했다면 현행의 강간죄에 해당할 것이고 위법한 속임수나 권력으로 동의를 받았다면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죄로 처벌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현행으로. 네, 그렇지만 그루밍 성범죄의 경우에는 강제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벌해야 되는 범죄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의제강간죄를 연령 상향하지 않으면 16세부터 18세까지의 그루밍 성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쭙고 있는 거죠. 처음하자면 이것을 그루밍 성범죄를 의제강간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이유가 위계 위력 같은 경우는 그 위계 위력이 있거나 혹은 폭행 협박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루밍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이미 가해자에게 오랜 시간 동안 학습되고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자신이 폭행으로 인해서 성적 관계를 맺은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 자체를 법으로 막고 예외 사항이 있다면 예외로 막아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은 동의를 합니다. 본인들이 가스라이팅을 당했는데 저는 제가 원해서 했어요라고 말을 한다고 그것이 정확한 판단의 지표, 성범죄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지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동의하는데 그것을 그래서 청소년이 하게 했다는 자신의 진술로 판단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도 그것을 판사가 종합적으로 사정을 고려해서 이 사람이 온라인에서 어떤 식으로 만났는지 그리고 뭐 경제적인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이런 것들을 재반 사정을 종합해서 한다고 저희는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다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불과 5년 전인 2020년에 엠번방 사태로 인해서 연령이 상향이 한 차례 이루어졌던 거 아시죠? 그때 13세 원래 유죄 강간 연령은 13세 미만이었는데 그때 2020년에 16세로 상향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 19세로 상향을 하자고 하시는 찬성 측의 안을 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무려 연령이 6세나 상향이 된 것인데 6세나 상향이 될 정도로 우리 사회의 성범죄가 그루밍 성범죄가 해결을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지 저는 그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문제인 게 맞고요. 최근에도 16세까지 상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중에 그루밍 성범죄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아니 제 말은 그루밍 성범죄가 느는 것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루밍 성범죄가 전체 몇 퍼센트인지 모르고 그것을 먼저 따져야 될 것이고요. 그루밍 성범죄가 몇 퍼센트인지 모르고 그다음에 그 전체 몇 퍼센트인지도 모르는 그 사건들을 물론 심각성은 인정합니다만 그것을 잡기 위해서 16세에서 19세 전체의 성관계를 금지하는 것이 과연 형법의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인지 저희는 보고 싶은 겁니다. 그에 대해 대답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조사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2021년 여성폭력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기준 1.3%의 여자 청소년은 낯선 성인과 온라인에서 대화하고 오프라인에서 성적 요구를 받았다고 답했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전체 여자 청소년에 한정해서 계산을 때려보면 14세부터 18세 여자 청소년 기준으로 15,000명이거든요. 이 수가 적은 숫자라고 생각하십니까? 1.3%라고 하셨죠? 네. 1.3%. 1.3%가 온라인 채팅을 하는 기록이 있다라는 거죠. 네. 거기서 성범죄가 발생한 건수가 1.3%라는 건 또 아니죠. 성적 요구를 받는 거죠. 요구를 받는 거죠. 이 1.3% 저희도 자꾸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거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방법이 그렇게 1.3%를 똑같은 말 계속 하는 거라서 제가 다른 걸 묻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대안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대안이라기보다는 지금 현행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사회가 그리고 사법부가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읽어내서 폭력의 정의로 바뀌신 거 알고 계십니까? 잠시 한번
대체로 변하지 않는데 그것을 해석하면서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 판례는 법률에 비해서 가변적이고 사회의 분위기 흐름에 맞춰서 변동성이 있습니다. 엠번방 사태 이후로도 계속해서 나오는 성범죄 관련 판결에서 이러한 구체적인 맥락, 특히나 그루밍 상황에 대한 인지를 판사들이 하고 있어서 단순히 피해자가 저도 합의를 했어요 라는 진술에 성범죄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지 않고 이것저것 재반 사정을 본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얘기도 드리고 싶은데 좀 청중들이 이해하기 쉽게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사례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이 친밀한 인간관계를 유지한 다음에 성적인 요구는 오프라인에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온라인의 어떤 대화 기록들을 다 뜯어봐도 이건 문제 있는 게 별로 없는데 싶고 오프라인 문제가 될 발언들은 다 오프라인에서 진행된 건데 그러면 이 청소년들이 이걸 대화를 하나하나 일일이 다 녹음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 증거가 남아있는 것도 없고 조사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판사가 판단했을 때 표현하자면 어떻게 여기에서 폭력, 이익에 관한 등을 증명을 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재반 사정을 고려해서 그루밍 범죄로 처벌된 사례가 있다면 판례 보도를 한 개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독일 형법을 좀 예로 들고 싶은데요. 독일 형법에서는 일단 연령 기준을 14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발달 단계나 성숙도 차이 등 이제 상대와의 성숙도 차이 등 나의 외적인 요소들을 참작하여 처벌 여부를 잘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연령은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연령은 자기 방어 능력 유무나 성적 자기 결정권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수단 중에서 가장 객관적이기에 사용되는 기준일 뿐이지 절대로 연령과 위 능력들의 유무가 질적으로 동일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연령이 가장 객관적인 사유이기 때문에 사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말하는 것처럼 16세 이상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양형사유로 참작을 하도록 하거나 추가적인 다른 사정을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 아닌가요? 예외라고 드리고 싶은데요. 대부분의 국가에서 최소 연령 기준을 14세에서 16세 사이로 두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런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봐도 이미 상당히 높은 기준이고요. 대부분의 국가에서 최소 연령 기준을 낮게 설정하는 이유는 의제의 성질에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제랑 사실과 다른 것을 사실로 인정하는 것이고 어떤 사유로도 번복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인데 즉 강간이라고 절대 인정할 수 없는 사유가 있더라도 무조건적으로 강간으로 보는 것이 의제의 의미입니다. 이러한 의제는 그 자체로 법치주의 기본 정신과 충돌할 위험이 있고 법률상 의제는 불가피한 경우에 최소한으로만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첨언을 하고 싶은데 찬성 측에서 민법 얘기를 계속 하셨던 것 같아요. 청소년이 이미 19세 그러니까 대강 요약을 하자면 민법의 나이 기준과 맞춰야 된다라는 내용을 받아들이는 게 맞나요? 그러니까 민법에서 정하는 제가 민법과 형법의 차이를 좀 말씀드리면서 변론을 하고 싶은데 민법은 계약 관계에 있어서 청소년의 미성숙함을 인정을 해서 19세 미만으로 설정을 한 것이고 하지만 형법은 지금 특히나 지금 우리 주제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 등과 같은 개인의 문제인데 이것을 계약의 문제, 계약이 불가능한 나이와 계약이 불가능해서의 미성숙한 것과 성적 자기결정이 안 돼서 그런 온전한 사리 분별이 안 돼서 생기는 미성숙을 동일한 미성숙으로 판단을 해서 연령을 똑같이 맞춰야 된다는 주장이 궤변이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청원하자면 형법 잠깐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아까 얘기가 갑자기 막 끝나가지고 결국 저희가 토론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그루밍 성범죄를 12세부터 18세까지 그루밍 성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의제 강간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그리고 아까 대학원에서 말씀해 주셨던 타사의 맥락을 판단하는 그런 방식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었다는 거 정리드리고요. 넘어가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기준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미성년자가 왜 온전한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가질 수 없는가에 대해서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없다는 점 하나와 그리고 무분별한 유해 환경으로부터의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 두 가지로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두 가지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결정도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그렇게 된 것입니다. 결국 성적 자기결정권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어떤 임신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성관계로 인한 어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성년자가 책임을 질 준비가 되는가, 책임을 질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것이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술, 담배 이런 것들을 미성년자에 대해서 먼저 차단하는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술과 담배에 노출되게 되면 성인이 되었을 때 그들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그런 기조들이 형성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리 차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성관계 역시 무턱대고 막는다고 하는 것이 그런 시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구체적인 통계 자료도 없고요. 임신을 얼마나 했는지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없고 그다음에 통계 자료 제가 말해보겠습니다. 그루밍 성범죄 26%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저희가 다시 재차 강조하지만 전체 성범죄의 22%면은 저희가 굉장히 높은 수치고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루밍 성범죄의 22%가 16세에서 19세에서 일어난다는 사실 자체 이 통계 하나만으로 16세에서 19세의 전체의 성관계를 막는 것이 과연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느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저희가 듣고 싶은 거 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현 사건에서 발제문의 배경이죠. 김수현 사건에서 김수현의 잘못이 뭔가요? 김수현 사건을 왜 말하시는 건지 이유는 뭐예요? 발제문의 배경이 김수현 사건 아닙니까? 저희가 주장드렸던 문제는 저희는 발제문에 김수현 사건이 있다는 집회이치 않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금융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고 그리고 음료에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이유를 더해서 연령 상해야 한다고 한 것이 김수현 사례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발제문이 아니다.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이제 반드시 이번 건자에서 답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답해 주세요. 네, 대답해 주시고 대답을 보내주시겠습니다. 죄송한데 뭘 모르고 김수현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김수현이 무슨 잘못을 했냐? 저희가 제안드리는 연령 상향이 됐다고 가정한다면 의 경우에는 성적 관계를 성인들과도 할 수 있고 미성년자와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대체 방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막는다고 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의 권리침해로 다가오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를 양 연령 상향을 통해서 권리침해를 하고 얻어내는 법익이 훨씬 더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인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한 피해, 그루밍 성범죄, 그 외에도 이제 바람직한 성적 관념의 형성 등의 이유들이 존재합니다. 네, 그럼 자유토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측 세번 토론자께서는 마무리 발언 시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반대측 마무리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가 아닙니다. 오늘 저희 반대측은 연령 상향의 두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의제 자체의 성질 때문에 더 이상의 연령 상향은 위험합니다. 의제란 사실과 달라도 무조건 사실로 인정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는 14세에서 16세 정도로 최소한만 연령을 설정했습니다. 우리나라도 2020년 개정을 통해 이미 비교적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기준을 19세 미만으로 높인다면 동급생이나 나이차가 거의 없는 커플까지 강간 사건으로 몰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사건 폭증, 사생활 침해, 낙인 효과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결국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수많은 예외 조항을 붙여야 하고 그 순간부터 다시 관계의 맥락을 심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단순 명확하다는 연령 상향의 장점은 사라지고 수사와 재판 부담만 늘어날 것입니다. 둘째, 실질적인 성범죄 예방은 연령이 아니라 관계의 맥락에 달려 있습니다. 나이 차이가 한 살밖에 안 나더라도 한쪽이 19세가 되는 순간 법적으로 강간범이 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결과입니다. 피해자를 진정으로 보호하려면 위계, 강압, 실리적 섭취 여부를 중심으로 정밀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16세 이상 청소년이라도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면 강간죄, 권력이나 위계, 그루밍이 있었다면 위력 가늠죄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동의 없는 관계와 권력의 남용입니다. 무분별한 연령 상향은 오히려 신고를 위축시키고 피해 은폐를 부추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찬성 측은 의제 강간죄 입법 취지,
국제사회 비교법적 기준 그리고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문제적 요구를 하며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발언 시간 종료되었습니다. 찬성 지역 세 번째 토론자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찬성적 마무리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19세 미만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크게 세 가지 논문을 통해 이 주장의 정당성을 피력했습니다. 첫째, 민법상 19세 미만인 미성년자 기준과 성범죄 처벌 기준과 및 법적 불일치를 해소하여 법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하고, 둘째, 의제강 16세에서 18세 청소년을 노리는 그루밍 성범죄 등 성적 착취를 효과적으로 예방해야 합니다. 또 셋째,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청소년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가 성인이나 청소년의 제한적 권리보다 훨씬 중대합니다. 오늘 토론의 핵심 쟁점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법론의 문제였습니다. 반대 측은 연령 상향이 아닌 관계의 맥락을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관계의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재차 강조했으며 연령 상향이 겉으로는 합의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루밍 성범죄의 법적 공백을 메우는 가장 강력한 효과적인 방법임을 강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논쟁은 단순히 숫자를 바꾸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치밀하고 은밀하게 청소년의 마음을 파고들어 착취하는 그루밍 성범죄의 심각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형해법의 사각지대인 16세에서 18세 사이의 청소년 역시 이러한 교묘한 성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들이 입는 피해는 한 번 무너지면 다시는 회복되기 힘든 상처로 남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보험이라는 명목으로 접근하여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이들을 과연 합의라는 이름으로 용인해야 할까요? 저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상향하여 이러한 성적 착취로부터 미성년자를 지킬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양측 토론자분들 서로 인사 부탁드립니다. 시청 여러분들은 여론조사와 MVP 투표 그리고 화면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피드백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Q&A 시간 먼저 마감하겠습니다. 네, 찬영님 먼저. 찬성 측에 그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그 미성년자와 의제 강간의 연령